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4회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에는 무엇을 구경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찾다라는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선생님,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병원을 찾다? 병원이 어디 있지? 이렇게 병원을 찾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가다를요, 무엇을 찾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도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름에는 어디에 가요? 바다에 갑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을에 산에 가서요, 무엇을 구경합니까? 무엇을 구경해요? 단풍 구경을 하죠.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에 단풍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절 활동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 활동들을 보면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죠. 그리고요,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놀이를 가죠. 꽃 구경을 갑니다. 실제로요, 봄꽃 축제, 벚꽃 축제를 많이 하죠. 여름에는 뭐 합니까? 피서라고 얘기해요. 더위를 피하다라는 뜻이죠. 피서를 하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사람들, 산에 계곡을 찾는 사람들 가서 뭐 합니까? 물놀이를 합니다. 봄에는 꽃놀이를 하고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합니다. 가을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요? 구경을 하기 위해서. 뭘 구경해요? 단풍을 구경하죠. 단풍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예요? 스키, 썰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나 연못에 가서 뭐라냐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얼음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낚시를 하죠. 그래서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계절 활동을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아어도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아어도 또는 더라도와 같이 잘 어울리는 거, 파트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중간평가 시험이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시험 공부가 급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꼭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동차 매연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환경오염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는 연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연기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더러운 물. 여기는 연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서도 연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연기. 이런 것들을요, 자동차 매연이라고 그래요. 매연. 그 다음에 공장 매연.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물, 더러운 물을요, 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요. 배기가스 때문에 어떠냐면 공기가, 여기 공기요.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기오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오염이요. 그래서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대기오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물이 오염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질오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질오염이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여기 땅이 있죠. 땅, 흙이 여기 있어요. 흙. 그러면 이것을 토양이라고 얘기해요. 토양오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도 써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 물이요.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넓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더러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양 오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토양 오염, 흙이 더러워지는 것, 대기 오염, air,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얘기하죠. 해양 오염, 바다가 더러워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질 오염,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 매연이라고 있으니까 공기가 더러워지겠네요.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여기 나온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며칠 밤을 새웠더니 피곤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얼마나라는 것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쓰러지다 이만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는 것을 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은 답은 쓰러질 정도로예요. 그래서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대신 정도로 이 부분 대신에요. 쓰러질 만큼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쓰러질 만큼 피곤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떻다? 쓰러질 정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예요 대신에 쓰러질 지경이다, 지경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쓰러질 만큼 피곤해요. 자, 여기부터 얘기해서 너무 이쪽이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예요. 쓰러질 지경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다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에 보내려고 선물을 사 놓았어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어놓다 또는 아어두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제가 문법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취한 다음에 이 동작이 계속 유지되는 것, 계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문을 열다.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닫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닫지 않아요. 문을 닫지 않고 열다가 계속되는 겁니다. 열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이 열려 있다, 계속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문을 열어 놓다. 에어컨을 켜요. 끄지 않아요. 계속 켜다
에어컨을 켜 놓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데 저는 꼭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미리 준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일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오늘 내일 친구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먼저요. 청소를 해 놓다. 왜요? 내일 친구가 와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친구와 파티를 할 거예요. 술을 사 놓다.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다. 모두 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요. 내일 친구가 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래서 숙제를 해 놓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아오 놓다, 아오 두다를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꼭 다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보내려고 선물을 사 놓았어요. 자, 1번보다는 2번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보내려고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자, 뭐뭐 곤하다를 봅시다. 뭐뭐 곤하다. 자, 여기서는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주, 즉 한 번이 아니다. 한 번이 아니고 자주 하는 일을 얘기할 때 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임준 선생님, 주말에 뭐 해요? 저는 주말에 경주에 가요. 그것은 경주에 가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주말에는 경주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임준 선생님 뭐예요? 라고 했는데 저는 usually, 보통, 일반적으로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한 2시간, 3시간 동안 산책을 해요. 자주 하는 일이죠. 그래서요. 저는 주말에 산책을 하곤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또는 임준 선생님 중국에 있을 때 주말에 주로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곤 했어요. 몇 번? 자주, 여러 번 이럴 때 곤하다를 쓰죠. 여기 보면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곤 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형태로 나왔죠. 자주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자주 갔다. 이것을 강조드립니다. 세계인의 날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세계인의 날 몇 월 며칠이죠? 5월 20일입니다. 2007년에 제정되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인의 날은 왜 만들었습니까? 2007년에 왜 제정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요.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다문화 사회, 더 좋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 맞죠? 이렇게요. 5월 20일도 맞습니다. 축하 공연, 전시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날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날이다.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세계인의 날. 이거는 한국 사람과 한국 제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만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에서 C라는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끼리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 자, 여기 보면 얘가 나예요. 나, it's me 이렇게 하고 여기는 너죠. 너. 그런데 나는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것도 you고 여기도 you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기는 너고요. 여기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너희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나의 나라, 나의 학교, 나의 아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의식이에요. 우리는 함께한다 라는 느낌이에요. 이 함께한다 유대의식은요. 바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의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원래 우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를 말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한다.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이런 유대의식, 공동체의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을 봅시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보기 전에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한국의 전통 가옥이라고 얘기하죠. 전통 가옥. 가옥이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기와집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와집.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신발 있고요. 신발 있고.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부엌이라는 게 있죠. 부엌. 부엌이 있으면 여기에서요. 불을 떼요. 불. 이렇게 불을 떼죠. 불을 떼면 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굴뚝으로 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온돌이라고 합니다. 온돌. 이 온돌이라는 것은 난방 장치죠. 난방 장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냉방 장치도 있습니까? 냉방 장치 당연히 있죠. 냉방 장치는 여름에 쓰겠죠. 에어컨처럼. 그래서 여름에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청마루라고 하는데 대청 또는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그리고 밑으로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통가옥 한옥에 있는 냉방 시스템은요. 여기 바로 대청마루가 되겠고요. 난방 시스템은 온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난방 방식으로 불을 뗀다. 온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부엌에 가면 여기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불을 떼면서 여기에서 요리를 해요. 요리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고 난방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일석이조이다.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이익 이런 것들을 일석이조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절약되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좋아져요. 자전거를 타면 일석이조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온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은 성년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만 19세. 이것은 성인 어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요즘에는 성년의 날이 되면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어떤 선물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살이 되었다.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어른이죠. 그래서 장미꽃 20송이 장미꽃 20송이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향수를 주고 세 번째는 키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장미꽃 20송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주는 거죠. 그래서 20살 20송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향수는 뭘까요? 남자도 여자도 자기가 이제 한 명의 사람이 되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면서 한 명의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은 자기만의 향기, 퍼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향수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선물을 주고받는다. 바로 성년의 날이 되겠죠. 자, 어린이날 봅시다. 5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언제예요? 1년에 12번 있어요. 12번. 그래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요. 무료 공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 할인해주는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것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먼저 답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니,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에는요. 먼저 일반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는요.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나눠서 봉투가 따로 있어요. 보통 일반 쓰레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꼭 노란색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세금을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히 분리수거가 중요한데요. 분리배출이라고 하죠. 분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에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다 분리해가지고 버립니다. 이거는 공짜거든요. 무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돈을 내고 버려야 되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무료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의 꽃 또는 정치의 꽃.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라고 했죠. 꽃이라는 것은 임준 선생님의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는 대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것. 어떤 사람을 뽑아요? 대표. 국민의 대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까지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요. 대선, 대통령 선거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때 교육감도 같이 뽑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대표죠. 이러한 것들은 지방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입니다. 총선은 어때요?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 근데 왜 국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그래서 국회의원을 300명을 한꺼번에 뽑는다. 총선거라는 말을 써서 총선이라고 줄여서 쓰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줄여서 뭡니까?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로 짧게 줄인 것이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뽑게 되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도요. 지방의회 의원도 임기가 4년입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묶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와 외국인을 묶어 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외국인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F5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영주권이라고 하죠. 영주권. 영주권이 있고 한국에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 선거는 참여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 총선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 다시 한번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F5 비자, 보통 영주권이라고 해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4회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5회 모의고사를 들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